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합격 단원별 기출문제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네이버 카페 그리고 밴드에서 다운받으시고요. 오늘은 75페이지입니다. 1번 주임법이에요. 개공이 보증금 2억 원으로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택경매 시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자, 1번 지문은요. 우선 매주권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왜냐면 요거 후순위보다 먼저 받잖아요. 이건 우선 매주권. 우선 매주권은 확정일자가 요건이죠.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고. 요 단어 보고 눈치를 채야 돼.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 우선 매주권. 그러면 확정일자가 요건이다.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최우선 매주권은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주택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예요? 그러면 보증금 중 2,800만 원에 대해서 최우선 매주권이 인정이 된다. 아니요. 보증금이 지금 2억이잖아. 얘는 전국 어디에서든 소액 임차인이 아니다. 서울만 잘 외우고 있으면 돼요. 대구 외워라 이거 아니야 지금. 서울만. 서울에서 1억 6,500 이하일 때가 소액 임차인. 그럼 얘는 전국 어디에서든 보증금이 2억이니까 소액 임차인이 아닌 거다. 최우선 매주권 인정이 안 된다. 2번 틀렸고 3번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죠. 그러면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해야 대항력이 인정이 되죠.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으면 대항력 인정 안 된다고. 틀렸다. 다세대는 공동주택, 다가구는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지번까지만 정확하게,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니까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4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을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후에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저당권에 기해서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저당권 설정된 다음에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증액된 보증금은 같은 사람이니까 위에 붙는 게 아니라 저당권 설정 후에 증액된 건 밑에 후순위 임차인처럼 취급하니까 후순위 임차인처럼. 그래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 맞아요. 답은 4번. 와, 어렵다. 시험장에서 이게 OX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된 다음에 증액된 거는 어떻게 저당권 밑에 후순위 임차인처럼 취급하라고. 저당권 밑에 있는 후순위 임차인처럼. 그러니까 이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얘는 증액된 보증금을 누구에게? 전주인. 전주인 찾아가서 증액된 거 달라고 해야 돼. 받기가 어렵겠죠. 그 다음 5번 확정일자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같아도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한다. 자, 같은 날짜래요. 그러면 저당권은 그 날짜, 임차인은 다음날. 다음날 0시니까 저당권이 선순위, 저당권이 우선하는 거죠.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대. 의미가 없어요.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우선매주권도 대항력 발생과 동시에 생기니까 대항력, 우선매주권 모두 다 다음날 0시 생긴다고. 확정일자 미리 받았다 이거에 지금 낚이면 안 된다고. 대항력 발생과 동시에 같이 생기니까 임차인, 대항력, 우선매주권 다음날 0시, 저당권은 그 날짜, 저당권이 선순위. 그래서 틀린 거고 답은 4번. 2번 개공이 중개의뢰인에게 주임법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거. 1번 차임 증액 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 종료 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5% 초과 금지는 재계약 시에는 적용이 안 돼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5% 초과 금지는 갱신을 포함해서 계약기간 중간에 올릴 때 적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2년 했어요. 계약갱시 요건 행사해서 2년 추가됐어요. 4년 끝나고 재계약할 때는 왕창 올릴 수 있다고. 5% 초과 금지가 적용이 안 되니까. 근데 자, 2년에서 계약갱시 요건 행사해서 2년 늘어나서 이제 갱신될 때 그때는 5%까지밖에 못 올린다고. 5% 초과 금지가 적용되니까. 계약기간 중간에 올릴 때 적용되는 게 5% 초과 금지, 갱신을 포함해서. 근데 이제 4년 다 끝나고 재계약할 때는 왕창 올릴 수 있다. 상임법은 계약갱신 요건이 10년이잖아요. 10년 끝나면 재계약. 그때 왕창 올릴 수 있는 거예요.
10년 기간 내에는 1년에 5%씩밖에 못 올리는 거고. 재계약 시에는 5% 초과 금지가 적용이 안 된다. 2번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확정일자 부여 기간 이런 거를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뭐 그럴 것 같죠. 설마 확정일자 찍었는데 거기다가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3번 임차인이 뭐 했냐면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를 갔어.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사 갔을 때 선순위에 있는 대항력과 우수매 조건은 상실되는 거예요. 전세권으로 그 임차권이 보호가 되질 않아. 임차인은 뭐 해야 돼요? 임차권을 등기했어야지. 등기를 잘못했잖아요.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후순위로 전세권만 남고 이사 가는 순간에 선순위에 있는 대항력과 우수매 조건은 상실된다. 대항력권 상실하면 이 말이 이사를 가면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후순위로 그냥 전세권만 남는 거고. 근데 만약에 임차권을 등기했으면 임차권을 그러면 그냥 쭉 유지가 되는 거고. 임차인은 뭐 해라? 임차권을 등기해라. 전세권 설정 등기한다고 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다. 만약에 이사를 안 갔으면요. 둘 다 있는 거야. 둘 다. 임차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둘 다. 근데 이사를 갔기 때문에 선순위에 있는 거 대항력 우수매 조건 상실되고 후순위로 전세권만 남게 되고. 3번 맞고. 4번 다세대 주택 또 나왔네요. 공동주택이죠.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해야죠. 그래서 집원으로만 그렇게 하면은 대항력 취득할 수 없다. 맞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니까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다가구가 단독주택이니까 집원까지만 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요. 5번 지방공사는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죠. 법인이 아니다. 틀렸죠. 왜? 적용이 되니까. 자, 주임법 법인이 예외적으로 3가지만 적용되죠.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법인 3가지만. 그러니까 자연인만 주임법 적용된다 그러면 X. 법인도 예외적으로 3가지는 적용된다. 지방공사 적용된다. 대항력 인정된다고. 그래서 5번 틀렸고 답은 5번. 어려운 문제인데 틀린 거니까 답 하나 고를 수 있겠어요. 그죠? 답은 5번. 3번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개공이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거. 자, 기억. 임차인이 주택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에요. 그러면 저당권이 선순위. 그렇죠? 저당권은 그 날짜. 임차인은 다음날 영시. 대항력이건 우선매조건이건 다 다음날 영시잖아. 같은 날짜면 저당권이 선순위, 임차인은 후순위. 후순위 임차인이니까 저당권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 낙찰자죠.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죠. 저당권이 선순위,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 저당권 밑에 있는 후순위 임차인이니까 낙찰자에게 대항력 주장하지 못한다. 니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통해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요. 임차권 등기를 하면 대항력 바로 생기죠. 그냥. 등기가 없을 때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그러면 다음 날부터 등기하면 바로 생기는 거고. 그래서 대항력이 있대요. 그러면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거로 본다. 맞죠? 그래서 이 양수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해라. 면책적 채무인수, 주임법, 상인법, 농지법 공통.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거로 본다. 그래서 양수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하고 이 양수인 범위 속에 상속인도 포함된다고요. 임대인이 돌아가셨으면 상속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하면 된다고. 양수인 범위 속에 상속인도 포함된다. 디귿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면적권은 주택가의 이게 이제 배당 금액이에요. 배당 금액의 2분의 1까지만 인정이 되죠. 주임법, 상인법 공통 2분의 1까지만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까지 틀렸고. 그러니까 배당 금액이 1억이면 5천만 원까지만 최우선 면제로 인정을 해준다고. 리을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됐어요? 그럼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임대인은 빼박 2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3개월 뒤에 효력 발생하는 거고. 임대인은 빼박 2년. 근데 주의사항. 틀린 거 찾는 거야. 옳은 게 아니라 틀린 거. 박스 형태 문제에서는 옳은 거 틀린 거 잘 봐야 된다고요.
가끔 이렇게 틀린 거 물어보면 와장창 낚여. 틀린 거. 디귿, 리을 두 가지가 틀린 거다. 4번 주임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거. 1번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자, 이게 무슨 경매예요? 강제 경매. 임차인은 소송제기 승소 판결문으로 강제 경매. 이거밖에 안 돼. 바로 경매 신청이 안 된다. 임차권 등기가 있대요. 바로 경매 신청 안 된다고. 소송제기 승소한 판결문으로 강제 경매. 그러면 강제 경매를 신청할 때 반대 의무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효권으로 하지 않는다. 맞죠? 반대 의무의 이행의 제공이 집을 비워주는 거. 집을 비워주는 것을 집행개시효권으로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집에 계속 살면서 경매 신청이 된다. 집에 살면서. 그러면 언제 집을 비워주는 건데요? 우선매주권을 행사해서 보증금 받을 때, 그때 집을 비워주는 거다. 경매 신청할 때 비워주는 게 아니라. 이제 반대 의무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효권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다. 1번 맞고.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자, 질문. 2번 질문은 우선 매주권이 없다는 거예요? 최우선 매주권이 없다는 거예요? 최우선 매주권. 와, 그거 어떻게 알았어? 보증금 중 일정액. 요 단어 보고 눈치를 채야 돼요. 보증금 중 일정액은 최우선 매주권. 최우선 매주권이 인정이 안 된다 그런 말이니까 맞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들어간 임차인은 최우선 매주권이 인정이 안 된다. 확정일자 우선 매주권은 인정이 돼요. 확정일자 우선 매주권은. 근데 지금은 보증금증 일정액 이런 말이 있으니까 이거는 최우선 매주권이었다. 단어 보고 눈치를 채라. 보증금증 일정액 최우선 매주권. 경매에서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 확정일자 우선 매주권. 경매에서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 지금은 보증금증 일정액이니까 최우선 매주권. 그래서 2번 맞고. 3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차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 기간에 해당 주택이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틀렸어요. 답은 3번.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 동의. 이게 말이 되게 이상한 거야. 왜 그러냐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임차인 동의 받아. 아, 이거 말이 이상하잖아. 말이야 방구야.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간, 이게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그런 말. 그래서 임차인 동의가 아니라 임대인 동의. 근데 시험장에서는 이게 잘 안 보였어요. 사람들 와장창 낚였어. 답은 3번. 4번.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임차권을 상속을 해요. 임차인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상속한다는 얘기예요.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이 없으니까. 상속인이 있는 경우 좀 이따가 보고, 지금 상속인이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하는데 상속 포기할 수도 있어. 1개월 이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상속 포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주택이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 얘가 미등기 전세. 미등기 전세는 주임법 적용이 돼요. 주임법 상위법 공통. 자, 주임법 적용되는 걸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작년도 나왔네. 34회 때도.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 이렇게 부르는 거.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 주임법 적용된다. 상임법도 적용돼요. 적용 안 되는 걸로 제일 많이 나온 건 일시 사용 임대차가 명백한 거. 주임법 적용 안 된다. 상임법도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자, 4번 지문에서 상속인이 있는 경우를 주의하셔야 돼. 상속인이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면 되는데 상속인이 보통 있거든요. 상속인 2촌 이내 상속인이 있을 때 사실혼 배우자랑 함께 사는지 함께 안 사는지, 함께 살고 있으면 상속인만 상속을 해요. 가족 공동생활을 하니까 공동상속이겠지. 공동 X. 그건 아니야. 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가 함께 살고 있으면 상속인만 상속한다고요. 함께 안 살 때, 가족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 때, 그때 공동상속인 거고. 상속인이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는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